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사실 초등 과정에서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크게 어려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등에서 또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혼동이 많이 되고 헷갈려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이제 익혀가는 것을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수는 뭐냐? 우리 공약수는 일단은 수가 2개 또는 2개 이상이 돼야 그것들의 약수들 중에서 공통인 아이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약수는 우리 2개 이상의 자연수를 놓고 약수들을 구해본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하시죠? 약수들을 쭉 구해보니까 공통인 똑같은 약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쓴 게 공약수다. 예를 들어서 8의 약수는 1, 2, 4, 8 잘 알고 계시죠? 12의 약수 1, 2, 3, 4, 6, 12 쭉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약수들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과 2와 4. 이 수들은 바로 8과 12를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예요.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공약수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인 공약수다. 그래서 공약수 1, 2, 4 중에서 최대인 수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공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최소는 의미가 없죠. 최소 공약수는 1. 뭐 의미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약수들을 찾았을 때는 최대 공약수, 가장 큰 애가 누군지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바로 엄청 중요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초등 과정에서도 배운 친구들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자꾸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잊어먹지 말고 우리 공약수를 하나하나 구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모든 수들 다 약수들을 찾아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약수를 찾아주면 쉽게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한자어가 초등 과정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서로소라는 뜻은 무엇인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자연수. 무슨 말이죠?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5와 11은 5는 약수가 1과 5밖에 없고요. 11도 약수가 1과 11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수들을 써놨더니 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들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고요. 서로 똑같이 나눠질 수 있는 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 외에는. 그래서 이 수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려면 5와 11의 약수가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질은 서로소의 성질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이다. 당연하겠죠. 1과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소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가 서로 다르다면 두 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들 두 수가 있으면 이 두 수는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1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두 수는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초등과정에서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빨리빨리 구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등과정에서 우리 처음 배우게 되는 부분 바로 이거거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좀 많이 혼동을 하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42와 60,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방법대로도 좋지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 42와 60이라는 두 수의 기본 요소들을 다 뜯어서 생각해낸다고, 소수가 그런 거라고 했지요. 다 뜯어서 이 수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수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42는 2와 3과 7이라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60도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3,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모르겠으면 지난 강의를 참고해서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2와 60을 소인수분해로 쭉 해놓고선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수가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이죠? 바로 2와 3입니다. 이 수들을 먼저 갖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42를 소인수분해하고 60을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가지고 옵니다. 7과 5는 지금 공통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를 할 때는. 그래서 2와 3을 써놓고 그 다음이 어려운데, 그 다음이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쪽을 택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큰 걸 가져와야 돼, 작은 걸 가져와야 돼. 많이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2와 3을 먼저 가지고 와서 공통인 것은 2와 3이기 때문에 먼저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42에 있는 2는 하나밖에 없고 60에 있는 2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수니까 둘 중에 작은 애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다르죠, 개수가. 그래서 1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은 역시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수기 때문에 써주고, 둘이 지금 지수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지수 1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6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방법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많이 해왔죠. 나눗셈을 이용하는 법, 바로 42와 60 아까와 같은 수로 해보도록 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들로 나눠가는 겁니다.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2, 21, 30 해놓고 또 3, 7, 10 해서 마지막에 누구를 찾는 것이냐? 두 수가 서로 소만 남을 때까지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7과 10이 서로 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마무리 해놓고 앞에 있는 두 수를 곱해서 씁니다. 우리 아까와 같은 답 6이 나오겠죠. 역시 세수 이상의 최대 공약수 우리 많이 해봤겠지만 세수 이상은 똑같이 놓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수들로 쭉쭉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배수라는 것은 두 수가 있다 또는 두 개 이상의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수들의 배수들을 쭉 구해놓고 공통인 배수들을 찾아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공배수죠. 2의 배수, 3의 배수, 2와 3의 우리 공배수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2의 배수들을 쭉 나열했어요. 3의 배수도 쭉 써놓고 공통인 아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이 아이들을 쓱 모아서 보니까 공배수가 바로 6, 12, 18 하고 우리 배수는 무한히 쭉 가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소인 녀석을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6, 12, 18 왜냐하면 최대 공배수는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수.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다.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대 공약수에서도 했지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들이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바로 공배수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배수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요거 꼭 기억을 해놓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왜냐면 배수를 쭉 나열해서 찾는 건 공배수를 찾는 건 너무 많고 힘드니까
최소 공배수를 빠르게 구해서 그것들의 배수를 찾아주는 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소인 두 자연수, 두 번째,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단순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2와 7은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약수가 1밖에 없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2의 배수를 쭉 쓰니까 2, 4, 6, 8 이렇게 써보니까 7의 배수도 한번 써보니까 7, 14, 7, 21, 28 이렇게 써보니까 같이 있는 것들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쭉 가보니까 어디서 나오냐? 바로 14에서부터 나오네. 바로 14가 최소 공배수가 되죠. 14는 어떤 수다? 2와 7을 곱한 수다. 그래서 두 수가 만약에 서로소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역시 최대 공약수와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12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 건데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서 똑같이 씁니다. 아까 우리 최대 공약수 했던 것처럼 쓴 다음에 이번에는 2의 제곱 3, 2, 3, 5 이렇게 쭉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모든 소인수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12에는 5가 없잖아요. 가지고 오세요. 아까 우리 약수일 때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가지고 쓴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큰 쪽을 택한다. 아까는 우리 최대 공약수 할 때는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쪽을 택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최소 공배수를 할 때는 같으면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다르다면 큰 수를 가지고 와라. 자, 2를 보면 10이라는 수는 2를 2개 가지고 있는, 2개 곱해져 있는 수고 30이라는 애는 그 안에 2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2를 먼저 쓴 다음에 둘 중에 큰 지수를 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는 대로 해서 쭉 써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계산해주면 6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다른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렵기 때문에 15와 20이다. 소인수분해를 하면 우리 15라는 수는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가능하고요. 2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이 소인수들을 다 뜯어놓고 살펴봤을 때 소인수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2 하나, 3도 있고 5도 있네. 이렇게 모든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지수 중에서 큰 쪽을 택해야 돼요. 2는 지금 보니까 지수가 큰 쪽이 2야. 3은 지금 보니까는 밑에는 없지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와야 돼. 생략할게요. 5도 역시 둘이 같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때에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와 30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애로 쭉쭉 나눠서 이번에는 요 아래 남아있는 수까지 싹 곱해서 우리 최대 공약수는 앞에 두 수만 곱했었지요. 이번에는 전부 다 곱해서 쭉 써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다시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용인데 활용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문장의 뜻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참 많이 해줘야 되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떤 활용 문제든 문장제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그 상황이 되어서 상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그럼 내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상하면서 접근하면 활용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다. 그러면 물론 이게 공식처럼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하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어떤 힌트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이구나 를 조금 생각해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일단 어떤 문장에 가능한 한, 많은 또는 가능한 한, 큰, 최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의 단어들이 숨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참 높다.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시면 돼요. 어떤 양이나 그런 것들을 많은, 가능한 한 많은 또는 도형을 나눌 때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운다. 가장 큰, 가능한 한 큰 이런 단어들이 쭉 있는 것들을 우리가 힌트 삼아서 다시 한번 문제를 꼼꼼히 읽고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는 조금 반대로 해서 일단 가능한 한 작은 또는 어떤 가장 작은 최소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당연히 최소의 것을 요구하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하나 세세한 문제들은 우리 예제를 통해서 우리 개념 파워 책에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스스로도 풀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선생님은 오늘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출발하는 기차가 있고 20분마다 출발하는 기차가 있으면 언제 또다시 같이 출발하게 될까? 이런 것들 물어볼 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들 하나하나의 유형들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는 잘 보기 힘든 중등에서 좀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너무 지금 알파벳도 많고 문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대문자 A, 대문자 B는 어떤 자연수예요. A와 B가 자연수인데 이들을 가지고 우리 최대 공약수를 G라고 이제 한다면 최대 공약수로 띡 하고 나누면 이제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아요. 최대 공약수가 뭐야?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가능한 크게 다 나눌 수 있는 약수기, 공약수기 때문에 밑에 남는 애들은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나눠지면 이 G가 아니지. 그죠? 얘가 최대 공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남는 애는 서로소가 남아요. 자, 이제 서로소가 남았어. 이제 볼게요. 우리 대문자 A라는 애는 최대 공약수로 이제 나눠서 소문자 A가 됐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에다가 소문자 A를 곱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 B라는 애는 서로소 B와 최대 공약수 G를 곱해서 만든 거죠. 자, 우리 A와 B를 곱해보고 싶은데 A와 B를 곱해보면 여기 있네요. A와 B를 곱해보면 아까 대문자 A는 소문자 A와 G를 곱한 거고 대문자 B는 소문자 B와 G를 곱해서 만든 거다. 최대 공약수 곱해서 만든 거다. 그럼 곱해주면 쭉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 곱해져 있고요. G는 몇 번 곱해져 있냐면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쭉 나열을 해서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잘 보니까 G, A, B 곱하면 최소 공배수 되지요. 최소 공배수 L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 G가 되죠. 그래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것을 공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공식처럼 좀 알아놓으면 문제를 풀 때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수의 곱은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만든 것이다. 요걸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세세하게 예제를 풀어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까지 진행을 해서 우리 소인수분해부터 쭉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연습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중등에서 이제 새로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특히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